너무 멋지시네요. 네, 진짜 우리 사회자분께서 일단 붐업 시켜주시니까 저처럼 이렇게 붐업되지 않는 예, 저같이 차분한 사람도 약간 들뜨게 하는 네, 들뜨게 하는 힘이 있으신 우리 사회자분이세요. 여기 사장님들 정말 아까 제가 뒷모습만 봤는데 앞모습 보니까 정말 반짝반짝거리시네요. 예, 정말 인정하시죠? 네, 서로 한번 보시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봐주세요. 네. 네, 밖에 날씨가 너무 따사롭죠. 예, 햇살이 확실히 대구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더욱더 따뜻한 햇살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토요일입니다. 여기 사장님들 오늘 이 대구까지 저도 멀리서 왔지만 저보다도 또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여기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사장님들 다들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이유로 왔다. 이것만큼은 자부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자랑하실 만한. 사장님들 여기에 정말 이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시간은 정말 소중한데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들의 그 시간, 투자가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도 마음을 다해서 오늘 저의 Y 메나테크를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마다 다 저는 PD로서의 Y가 있고요. 또 저보다 더욱더 핀이 높으신 리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도대체 메나테크 PD가 뭔가 하면서 알아보면서 도대체 이 자리에 내가 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점검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되었든 오늘 나의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돌아가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앞자리에 한번 서보시면 아실 텐데요. 눈이 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와 있으니까 정말 기대감 그리고 사장님들이 뭔가를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대감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되지만 열린 마음으로 예쁘게 마음으로 느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고 PD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PD 되는 방법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나 정말 PD 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저의 이런 열정을 느끼셔서 아마 또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영미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사장님 이게 안 되나 봐요. 네. 혹시 사장님 행복하신가요? 다들 네라고 하셔가지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잡아봤어요. 여기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건강을 잃으신 분한테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정말 누가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많다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저는 한 7가지 정도를 한번 잡아봤어요.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리고 정말 나는 사랑만 있으면 친구만 있으면 그리고 직업만 좀 탄탄해도 나는 좀 행복할 것 같아. 대략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의 조건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그리고 건강 이 두 가지를 크게 잡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자영업을 오래 하면서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돈을 버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젊으니까 뭐 언젠가 아픈 날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파보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처럼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빼놓고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이 아마 능력과 연관지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최근 들어가지고 저에게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핫한 이슈가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자산소득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신 분들,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서 모이신 분이고, 메나테크는 비즈니스라고 하죠.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오래 했는데 혹시 자영업과 사업의 핵심 키워드를 아세요? 차이점. 대부분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영업과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혹시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상품도 없고 해서 퀴즈도 아니었고 바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을 제가 여러 개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사업을 꿈꿨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고 나니까요, 소득이 없더라고요.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고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은 제가 아프니까 없더라고요. 없거나 아주 최소한이거나,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저한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대기업들 보면 어떠세요?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어떤가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내가 없어도 뭔가 소득이 계속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창출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데, 시스템을 오늘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사실은 자산소득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다면 정말 최고고 획기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산소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학업을 통해서 많은 정말 대기업을 가라, 혹은 의사가 되어라, 혹은 판사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판사가 됐대 이러면 막 축하하시고, 그쵸? 어느 집안에 누가 어느 병원에 막 의사가 됐대 이러면 되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 책에서는 사업가가 되라, 자자로 시작해서 가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 계단을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산소득을 강조하는 것 중에서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자산소득이 뭘까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버는 거 너무나 정직한 돈인 건 맞지만 뭐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벌어, 돈이 어디 공짜를 바래, 막 이런 거랑은 틀려요. 나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자산소득이라는 것을 저렇게 예를 들어 놨는데요. 쉬운 예로 가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니까 나훈아 씨하고 남진 씨 누구나 다 아시죠? 그쵸. 남진 씨 하면 우리 두 분 다 당대의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런데 남진 씨를 근로소득자라고 부르고요. 나훈아 씨를 본인 자산소득자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나훈아 씨는 많은 명곡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분에게 인세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진 씨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저렇게 쉬운 예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돈에 대한 속성을 알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젊은 날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체력이 영원한 건 아니고 나에게 어떤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젊을 때, 조금 더 건강할 때 나의 자산소득을 구축을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산소득은 곧 인세소득이라고도 하고요. 저작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Y 메나테크에서 왜 이렇게 연예인들 그리고 가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까요? 여기 계시는 사장님 중에 혹시 나 음반 낸 적 있다? 계세요? 네. 혹시 뭐 나 지금 책을 발간한 적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다? 교보문고에 있다? 없으신가요? 네.
이게 자산소득이라는 걸 저도 제가 홈미팅을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요.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저작권을 갖다 줄 만한 아이템이 내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여기 Y 메나테크의 저의 가장 핵심은요. 이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사람들한테 상식화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글리코 영양소는 저작권으로서 나에게 인쇄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확실하게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메나테크 사업에 조인이 된 케이스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봄이 될 거예요. 그쵸? 여기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나면 노란 색깔 개나리도 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봄하면 벚꽃. 그쵸? 벚꽃 너무 아름답죠? 봄만 되면 거리를 다니면서 무슨 노래 들리세요? 그쵸? 이 노래를 만든 이 가수는요. 여기 보니까 몇 년도냐면 2013년도에 이미 몇 억이래요? 60억이래요. 60억을 벌었다. 이 노래가 틀려질 때마다 우리는 뭐 500원, 몇백 원 단위로 우리는 어떤 그 돈을 지불을 하지만 이분에게 들어가는 돈이 60억대가 벌써 2013년도예요. 그럼 9년 동안 어땠을까요? 줄지 않았겠죠. 우리가 노래를 틀 때마다 이분한테는 계속 돈이 들어와요. 이 노래 한 곡 잘 만들어서. 그쵸. 정말 너무나 부럽지만 우리가 이런 재능을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할 수 없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메나테크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인쇄소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할까? 여기 사장님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요. 예전에 한 40대쯤 되면 저도 옛날로 말하면 벌써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50대 되면 옛날 같으면 벌써 이제 돌아가실 거 준비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다는 거죠. 환갑 준비하고 막 이럴 때 환갑이 막 되게 큰 행사였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0대 되시면 어떠세요? 청소년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청소년기. 예, 그렇게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60대, 70대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체적 나이도 그렇고 너무나 젊으신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40년은 더 살아야 된대요. 상상이 가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40년 일을 했는데 앞으로 40년 이제 그만 살면 좋겠는데 4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자산소득이라는 것은 의미를 굉장히 크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족이 그래서 유행이래요. 저도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저도 가게를 여러 개 할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젊은 날에 바짝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사든지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가 되든지 막 이런 것들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몸이 아파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 꿈은 날아간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파이어족들이 결국은 돈을 아껴서 이 젊은 날에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은퇴를 하겠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삶이 되게 편안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취미생활 하나만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은퇴 후 40년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영업을 선택을 해요. 제일 쉽잖아요. 그쵸? 우리가 돈이 좀 많으면 스타벅스 하나 차리고 그쵸? 맥도날드 하나 차리고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시스템을 본사에서 엄청난 돈만 지불하면 다 알려준대요. 편안하게 정말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하나 집기류 하나 그리고 레시피도 몰라도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다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들은 지금 시스템을 뭐 하고 계세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자리에 입장료 내고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내가 어떤 원본이 되기 위해서 이곳의 시스템이 어떤지 내가 시스템에 합류하신 거잖아요. 시스템을 좀 빌려 쓰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 현실이 보이세요? 167만 원도 못 번대요. 월급쟁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퇴직금 타가지고 자영업 오픈했는데
100만 원 돈도 못 버는 현실이라면 너무 참 슬픈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자영업자들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빚을 잔뜩 내가지고요. 자영업할 때 어떠세요? 가게 얻을 때 그냥 공짜로 안 내주잖아요. 좋은 자리, 그쵸? 목 좋은 자리 얻으려고 그러면 임대료도 비싸고요. 보증금이라는 것도 비싸고요. 심지어는 권리금도 내요. 권리금도 내고 다 들어왔는데 어때요? 백만장자를 꿈꾸잖아요. 나 여기서 내가 이제 권리금도 줬고 나 이제 바짝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데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 생생정보통에 나왔던 집이에요. 보이세요? TV에도 나오면 대부분 우리 TV에 한번 나오면은 물밀듯이 사람들이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백만장자를 꿈꿀 정도로 처음에 막 되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때요? 빚도 처음에 가게 얻으려고 했던 그 빚도 못 갚는 현실. 이자는 높게 치솟는데 실제로 그걸 갚아낼 능력도 안 되는 현실들이 지금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월급쟁이가 꿈이다. 이렇게 또 바뀌어가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노래를 만들 만한 나의 감성, 나의 어떤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책을 쓸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뭔가 어떤 저작권을 받을 만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아이템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요. 우리가 한번 PD에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PD에 도전을 해서 2년 정도를 한번 시간 투자해보자. 그러면 PD가 되고 나서 인세소득으로 PD 소득이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2년과 4년에 한번 나누어 봤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고 PD 세미나니까요. PD가 달성이 되기만 한다면, 보장만 된다면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되기만 한다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쵸?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나의 그 어떤 틈을 타고 오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나가려고 하다가도 아유 내일 나가지 뭐.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다 사람이라서 그래서 누군가는 이루고 누군가는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마음을 한번 재정비해 보자고 이런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가 부흥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2년 동안 하루에 내가 170만 원씩 저축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하루 매일 네, 매일 그러면 83만 원은 하시죠? 하루에 매일 83만 원 매일매일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여기 2년 동안 하루에 170만 원씩 매일같이 저축하는 효과가 PD래요. 이 자리가 PD 되는 방법을 이따가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러면 2년 동안은 너무 급해. 나 조금 천천히 갈래. 한 4년 동안 갈래. 하루에 83만 원씩 저축. 어때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고 PD 세미나에 12번 오면 PD가 된다라고 하는데 12번 그거 한번 내가 해보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모든 게 다 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된다는 가정으로 올 한 해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인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쵸? 내 주변에 이 네트워크 소득은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영업자로 있을 때는요 소득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단계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요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서 편견이 뭐가 있었냐면 그거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무슨 이롭지 않게 해가지고 버는 돈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소득만큼 정확한 소득이 없고요. 이 소득은 정말 아름다운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역시도 부업으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면서 메나테크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으로 5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메나테크로 50만 원 버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혹시 그 마음이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자영업으로 500만 원 버는 거는 제가 아프면 스탑되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메나텍을 통해서 50만 원 나오는 그 소득은요. 뭔가 되게 희망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씨앗 같은 소득, 앞으로 키워질 수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소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만 내가 하기만 하면 이 소득을 5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사람들 간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은요, 내가 그동안 인맥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내가 먹을거리에 대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했는지, 입을거리에 대해서 소통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는 먹을거리, 바를거리,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썼길래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얼굴에서 광이 나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너 뭐 쓰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면 할수록 이 소득은 키워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도 정직한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예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들 사람들이 한때 되게 위기의식이라고 이 PT를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럼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인가는 생겨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정말 못 살겠네, 정말 세상이 뭐 경기가 안 좋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시죠?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사인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가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문이 왜 닫혔어? 왜 닫힌 거야? 이러면서 자꾸 두드리고 열려고 막 비밀번호 누르고 이럴 게 아니라 여기에 닫힌 문이 있다면 다시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면 더 좋은 문이 어딘가 열려 있는데 이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닫힌 문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갈 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그래 나도 같이 고개 끄덕이면서 맞아. 경기가 안 좋지. 그래 다 죽는 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어딘가에는 엄청나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정말 핵심적인 방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주변에 이렇게 공황장애, 강박 많대요. 네, 많대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성인들도요. 성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 세대에도요. 전에 겪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는데 이제 20대는 우리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세상에 허우적대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큰아이 작은아이가 20대 이제 중반이지만 그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믿음직스럽게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 그러면 좀 덜 불안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아직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계속 경기 탓을 하고 정말 죽겠네 하면 이 아들과 딸이 어떨까요? 이제 20대 갓 된 아이들은요 더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아니 의사 되라 그래가지고 됐는데, 의대 들어가라고 해서 됐는데, 판사 되라고 해서 됐는데 앞으로 길이 막막하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한 것들에 대한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 이런 강박증, 이런 것들이 20대, 30대를 지금 절반을 넘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 정말 젊으신 분도 있고 뭐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어떤 정말 핵심적인 힘을 또 보여주는 것도 저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130세래요. 저는 아까 좀 적게 잡은 거예요. 은퇴 후에 40년은 좀 적게 잡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살아계신 분들 장례식장 이런 데 보면 대부분 90세가 흔쳐. 네, 80세도 흔해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70대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기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130세 왜냐하면 약은 계속 개발이 되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프면 자꾸 그때그때마다 어떤 급한 불을 꺼가면서 계속 수명을 계속 늘려요. 삶의 질은 모르겠지만 수명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945년도에는 46세 평균 수명이, 네, 저는 이미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점점점 늘어나서 보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미 지금도 고령화예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너무나 적은데요. 그쵸? 네. 너무나 적은데 이미 고령화가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타임지는 과거에 시사, 당대 어떤 굉장한 핫 이슈만 올라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타임지에 전부 뭐래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른 게 아니고요. 이 질환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 안 오를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자가 면역이 왜 오는 거야? 루게릭이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왜 고혈압은 왜 걸리는 거고, 왜 당뇨는 왜 어릴 때부터 왜 걸리는 거야? 이런 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은요, 급성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만성으로 질병을 달고 계속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 참 이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오래오래 정말 만수무강하세요 이랬잖아요. 만수무강은 정말 좋은 건데요. 오래만 사는 거는 정말 참 힘든 것 같아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한 리스크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 4가지 중에 나 이거 원해 이러신 분 있으면 손 크게 들어주세요. 네. 여기 혹시 이거 원하세요? 무전장수 원하세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한 10가지 문제가 있으면 한 8가지 정도는 돈이 해결하지 않나요? 네, 그쵸. 2번째 보니까요, 유병장수. 이거 원한다. 난 병 있어도 오래 살고 싶다. 유병장수, 이것도 리스크예요. 참 싫죠. 그쵸? 3번째 볼까요? 직업 없이 오래 살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바닷가 쪽을 갔는데요. 거기서 94세 된 할아버지가 그 식당에 오셨는데요. 거기 식당 주인분하고 아주 친하시고 할머니가 평생 일을 해서 할아버지를 먹여 살리셨대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이제 그 가정사를 다 아시는 거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일을 안 하면 오래 사나 봐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참 그게 자제분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주변 분들 보기에 나수로 뭐 하나 베라 그랬더니 손 베면 어떡하냐고, 그거 못 뺀다고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주변 분들한테 되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정말 일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재미가 있으실까? 어떤 재미로 사실까? 그분만의 또 삶에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무업장수, 직업 없이 오래 사는 거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등산도 뭐 한 1년 다니면은 질리지 않을까요? 뭐 낚시도 그렇고요. 한 몇 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갔던 데 다 가보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 40년 뭐 할까요? 이래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다 적어놨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 몇 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쵸? 40년 10분의 1도 안 쓰고도 질린다는 거죠. 4번째 뭐가 있을까요? 독거장수. 네, 혼자서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같은 날 우리 같이 가자, 이거 꿈이지만, 그쵸? 꿈 맞으시죠? 네, 꿈이셔야 돼요. 네, 그런데 한 분이 먼저 가시고 이제까지 내가 한 3, 40년 맞춰가지고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또 맞추려니 너무 피곤해. 그쵸? 맞추려다가 실패하고 맞추려다 실패하고. 그래서 참 같은 날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남는 노인분들, 너무나 참 안쓰러운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거장수, 혼자서 오래 사는 것도 참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평생 현역으로 정말 죽는 것도 잘 죽고 사는 동안도 정말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잘 사는 거,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동안 현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이 자리에 메나테크라는 우리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험 그리고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 안에 있었던 나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요. 이제 20대 30대들한테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 줄 수 있는 것도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그룹에도 우리 문숙희 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정말 노후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정말 내가 웰빙 그리고 웰다잉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요즘은 대세이거든요. 그리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메나테크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회사를 이상한 회사 만나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저기 막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결국은 잘 살아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뭘 잃어요? 신뢰를 많이 잃잖아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제가 보기에는 참 깐깐한 회사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것도 같으면서 사람들에게 물질, 제품으로 일단은 신뢰를 주잖아요. 누가 되었든 어렵지만 제품이 들어가면 처음엔 내가 다른 것들하고 비슷한 줄 알고 신뢰 안 하려고 했는데 신뢰가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회사를 저는 메나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왜 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웰빙 산업은요. 이제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할 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은요. 이제까지는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자꾸 똑똑해져요. 그쵸? 주변에 막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정보력이 너무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처방하는 약을 그냥 먹지 않아요. 이거 나에게 무슨 약이 들어오지? 그럼 이 약을 안 먹고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점점점 똑똑해지는 이 시대에 가장 맞춤식인 제품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저는 8대2 법칙을 좀 믿는데요. 100개의 회사가 있다면 이제까지는 그냥 누가 먹으래 이래가지고 먹었다면 아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실패하고 저거 실패하고 결국은 메나테크 만났을 때 내가 다 속아서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내가 다시는 건강식품 안 먹어 이런 분들 만나지만 메나테크에서 종지부를 찍는 경우 많이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 20% 남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메나테크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회사가 메나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소비자로 해도 좋지만 정말 내 삶을 걸고 내 남은 시간을 걸고 비즈니스라는 것을 해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도 욕먹지는 않을 수 있다. 신뢰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웃도어 시장이 5조 시장이래요. 혹시 지금 여기 N사 아웃도어 매장을 하나 오픈하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자리에, 그쵸? 좋은 자리에 임대하고 보증금 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혹시라도 좋은 자리였다면 권리금도 내고 그래서 내가 뭘 드려야 돼요? 우리 초도 물량 같은 것들 있어요. 의류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물량을 또 들여놔야 돼요. 그쵸? 그런 것들 내가 다 뭐예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요. 5조 시장이래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뭐예요? 보이지 않게 제품이 전달이 되곤 하지만 결국은 나의 경험이라든가 내가 어떤 말하자면 자본금이라든가 재료비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도 5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께 어찌 보면 자본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누구나가 시작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출발은 같을 수 있지만 얼마나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느냐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식품은 너무나 많지만 진짜 내가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퀄리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고요.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니까 웰리스에 그쵸? 우리 아까 웰빙, 웰다잉 얘기했잖아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옷도 너무나 중요하죠. 젊은 날의 옷도 너무 중요하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칠애보다는 그쵸 내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아마도 웰니스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웰니스 시장의 아이템을 우리가 물통을 저 나르는 것과 다른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을 해보자라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들께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정보 안 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데 수도관 파이프를 어떻게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이 시스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물통을 지어 나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이것들을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자영업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구축해서 끊임없는 소득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자녀분들을 지금 키울 때는 계속해서 돈이 지출이 되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잘 커가지고 매달 용돈을 주면 뭐예요? 네. 용돈을 주면 자산이 되는 거죠. 그쵸? 용돈을 안 줄 때까지는 뭐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좋은 아이템을 잡으면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산을 가거나 어딘가를 갔을 때요. 나침반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지금 현 위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지? 그런 면에서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일단 귀를 열었다는 거, 마음을 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수많은 네트워크, 모래알 같은 시장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맨하텍을 만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이미 나침반은 정확하게 잡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펼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를요. 우리가 부자의 수준을 뭐라고 이렇게 정하는지를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기준으로요. 월급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소득이 한 달이 딱 끊어졌어요. 대부분 우리는 다음 달 소득을 믿고 카드도 쓰고 이것저것 막 소비 지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딱 끊어졌다. 그럼 어떨까요? 한 달은 막 멘붕이야. 조금 아꼈어. 그런데 3개월 딱 끊어졌다. 그러면 못 산대요. 네, 못 살 것처럼 이렇게 정말 막막해지는 현실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소득을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버는 그 PD라고 하는 소득이 2년에서 4년 만에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2년 후에 PD가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면 2년 동안 열심히 달려볼 텐데 그쵸?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사장님들? 2년 동안 무조건 PD 돼요 라고 하면 무조건 400만 원 5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상속까지 돼요. 이러면 열심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된대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네, 방법 찾으신 사장님들 편안해 하셔도 돼요. 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택시를 한 대도 안 두고 택시 회사를 해? 택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호텔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 제일 큰 호텔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직접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가서 투숙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연결해가지고 하면 더 싸다는데 누가 거기 가서 직접 하겠어요. 그쵸? 편리하게도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부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눈빛들이 다들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졸리신 분 계시면 혹시 이 눈빛을 보고 동기부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페이스북. 사실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수다 떨어 이거잖아요. 여기 와서 자랑해. 너가 사는 거 자랑해.
나도 서로서로 막 자랑하려고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들 어렵다고 하는 현실에 시대를 앞서서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우리 예전에 그랬지 않아요? 요기요. 그쵸? 배달의 민족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런 걸 누가 써? 상점들도 그랬죠. 이거 가맹하세요. 가입하세요. 막 이러면 아유, 저런 거 없이도 우리는 맛으로 승부해 이랬던 시대가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바꿔놨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그쵸, 완전히 획기적으로. 예전에 그랬어요. 학교도 없어질 거래.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돼 이랬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거 이제 와닿지 않으세요? 학교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떠한 정말 이게 시대를 바꿔가는 데는요, 정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냥 막연한 행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어찌 보면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웰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환상의 만남이라고 해요.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람들 뭐 해요? 다들 어떤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요, 구매 평가 보시잖아요. 그게 설령 가짜로 써놨어도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면 괜찮은가? 이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진짜를 경험을 해가지고요, 이걸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네? 아유, 말 안 해버려. 막 이러시지 않으세요? 아니, 인터넷에 그렇게 사이트에 누구나가 막 돈 들여가지고 해놨다라는 거 알면서도 속는데, 진짜인데, 진짜니까 참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런 것들만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비즈니스는 얼마든지 기회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인쇄소득으로 그리고 저작권으로 사장님들께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수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알 같은 시장이에요. 건강식품 너무 많지 않나요? 사람들이 웰니스 약 먹으면 안 좋대. 그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으면 뭐가 안 좋대. 이런 정보는 많이 알아서 이거 먹으면 좋대.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이명 환자분은요, 사실 글리코 영양소 줄기세포 기전이 있잖아요. 사실은 줄기세포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이 이명, 현대의학으로는 답이 없다고 하는 이명인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한테 글리코 영양소만 빼고 다 먹더라고요. 글리코 영양소 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모르고 다른 거 정말 얼마나 많은 걸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걸 사람들이 10명한테 얘기했는데 9명이 알아. 그러면 사업성이 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10명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한두 명밖에 몰라. 그러면 아유, 나 조금 이따 사업해야지 이럴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내가 빨리 나서서 어떻게 알리지? 전략을 세워야죠. 그러면 그 밭이 내 밭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A사나 어때요? A사나 뭐 H사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메이 아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10명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11명이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나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메나텍은 어때요? 내가 많이 아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원본이 되어서 메나텍을 알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내가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밭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작권으로서 저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로부터 처음에 글리코 영양소는 전달을 받았지만 전달받았다고 이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이 사업은요, 내가 어떻게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기를 잡았어. 내 어항에 들어왔어. 이러니까 밥도 안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밥도 주고 정말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랑을 주고 양분을 주고 정말 함께 성장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나의 밭은 커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트워크하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사가 어떤지, 두 번째는 도대체 여기서 취급하는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내가 그럼 알린 만큼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지. 이 세 가지만 점검하시면 그 외의 것들은요, 사실 이 중요한 것을 정말 붙잡고 가면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었대요. 사람들한테 없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라면 사기꾼이죠. 그렇지 않나요? 가짜를 사람들한테 막 정말 말 잘해가지고 알리면 사기꾼인데, 사업가하고 사기꾼의 차이가 뭔가요? 과정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사업가는 책임을 지죠. 결과를 보여주고 책임을 지지만 사기꾼은 어때요? 없어지죠. 책임을 안 지죠. 그런데 정말 신뢰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물질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제품을 처음에 이론으로 들었을 때는요, 저도 아파서 이 글리코 영양소를 들었기 때문에 이론으로 들었을 때 저게 사실이라면 좋을 텐데 였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봤더니 사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책임을 지는 회사구나, 사업을 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있던 것을 더 좋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걸 만들어낸 회사예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MIT 공대에 우리 아들이나 딸 있으면 꼭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여기에서도요, 전 세계에 10가지, 이 세상을 바꿀 10가지 기술이 있다. 그 중에 글리코 믹스가 선정이 됐어요. 글리코라는 단어를 쓰는 회사는 어디예요? 메나테크예요. 사람들 글리코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글리코가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몰라요. 알아야지.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들어서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리코가 뭐야? 글루코사민? 이런 분들은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이 메나텍은 MIT 공대에서 미래를 바꿀 10가지 기술에 선정이 된 회사예요.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이렇게나 많은 특허를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갱신시키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특허를 만들어내는 정말 발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입니다. 사이언스지에 직접적으로 제품이 오른 거는 그냥 영양소의 명칭으로 단백질이 올라가 있고 학문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요,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오른 거는 유일무이해요. 실제로 이 내용은 도대체 그 글리코 학문은 누구의 것인가, 이 영양소는 도대체 주인이 누군가, 뭐 이런 화두지만 어찌되었든 엠브로토스는 메나텍의 독점이잖아요. 네. 중앙일보에서 이 제약 메나테크에서 배워야 된다. 종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여기 보니까요, 70년대, 80년대 쭉쭉쭉 나열을 하면서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면역의 시대래요. 사람들의 면역력이 3%씩 떨어지고 있대요. 3%씩 떨어지면, 얼마 전에 이거는 졸리실까봐 사담인데요, 저희 가게에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천을 하나 샀어요. 레이온을 샀어요. 레이온을 세탁할 때마다 7%씩 준다는 거예요. 세탁을 할 때마다. 그래서 7%씩 주면 나중에 없어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웃으시라고 사담으로 드린 거고요. 면역력이라는 거는 이 원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인체의 면역력은요, 3%씩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문제예요. 이 면역이 중요한 시대에 글리코 영양소 메나테크에서 배워야 된다. 면역 시대에는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는 이미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으로 만들어놔서 있는데, 종근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이 유명한 회사에서 메나텍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놓은 회사예요.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결같이 되게 귀에 꽂히는 말을 하신 게요, 글리코 영양소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 나라에서 가장 정말 알아주는 유명한 이 의사로서, 어떤 전문가로서 돈은 벌 만큼 벌었어요. 돈 때문에 어디 옮겨다니고 이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메나텍이라는 회사는 일반적인 메이저급 회사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이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념을 가진 회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자의 우리 여기 다들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굉장히 센 체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체험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회사에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글리코 영양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메나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저도 굉장히 메나텍을 알고 있는 자부심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걸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과학회사고요.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회사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연구비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품이라는 것이 유통이 되는 거에 마케팅, 포장하는 거에 치중을 한다면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제품에 투자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조건 알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광고하는 데 신경 쓰고 제품 원가 줄이는 데 신경 쓰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놔서 연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알리기만 하면 돼요. 알리기만 하면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회사에서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위키백과사전에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찾아보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자랑해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회사들을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생활용품도 나오고 건강식품도 나와요. 흔히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할 때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 사람들한테는 역시 생필품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쵸? 사람들 생필품 이러면은 혹해가지고 아, 그래 그건 누구나 다 쓰니까 혹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너무나 쉬워요. 치약, 칫솔 정말 여기서 지금 급하게 떨어졌어. 그럼 마트 가서 사버릴 수도 있잖아요.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메나텍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위키 백과사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백과사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의학을 대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드세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쵸? 뭐 뇌출혈 일어나고 뭐 어디서 뻥 터져버리면 안 돼. 혈관이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먹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부작용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시한폭탄처럼 가시잖아요. 그런데 의학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여기 있대요. 이렇게 나와 있는 회사가 유일해요. 제약으로 나와 있지 않고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의학을 대체하는 웰리스이면서 퍼스널 케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을 하거든요. 다른 회사들을 살펴보니까 생활용품이라고 나와요. 건강식품도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성장 가능한 회사이면서 제품에 대한 우수성은 정말 우리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요. 코셔라는 인증 마크,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냥 때로는 내가 정보력이 약하면 아, 저 사람 진짜 깐깐하잖아 하면서 그냥 믿고 따라가도 되잖아요. 이 코셔 인증 마크가 그래요. 코셔라는 마크가 있으면 저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받을 수 없는 인증 마크야. 믿으셔도 돼요. 그런 인증 마크가 메나테크 핵심 제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하는 거 제가 오늘 계속해서 비즈니스, 메나테크 사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뭐가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사업 이러면 뭔가 투자해야 돼? 돈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메나테크 사업은 좀 달라요. 소비를 바꾸면서부터 답이 시작이 된대요. 메나테크 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써보면 제일 쉬워요. 내가 엠브로토스 먹어보면 제일 쉽고요. 주변에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 건강 염려증 있으신 분들은요. 한 달 뭐 이렇게 검진하는데 몇백만 원씩 들여서 검진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소리 듣고 안심. 그게 수백만 원 들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클린하면 어떨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점검해요. 다 나와요. 웬만한 것들 나와요. 그렇게 해마다 한 번씩만 검진할 돈으로 메나테크 클린 한 번씩 하는 거 저는 추천하거든요. 소비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 검진은 많은 기계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유해한 것들을 가지고 막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면 뭐예요? 약 처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술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글리코 영양소의 어떤 소비를 통해서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찾아내기도 힘든 혈관들 사이사이까지 다 찾아낸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소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건강이 되게 중요해. 건강 염려증이 있어 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나는 평생의 소원이 다이어트야. 종지부 찍을 수 있어요. 바디용품, 화장품, 세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가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유해 성분이 있으면서도, 있는데도 우리는 써야만 해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어때요? 유해 성분을 정말 줄여서 정말 어디에서도 검출될 만한 수준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템들이 너무나 장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퍼스널 케어, 그리고 심지어 커피까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소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글리코 영양소는 아직 내가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러면 여기 치약 하나라도. 우리 뭐 A사, 큰 회사, 작은 회사 보면은요, 치약 하나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가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치약 하나가 그냥 치약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A사 사업하셨던 분을 만나니까 정말 그 사업자들에게 사업이라는 건 돈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오늘 돈 쓰러 오신 게 아니라 돈 벌러 오신 거 아니에요? 사업은 그렇잖아요. 소비는 내가 맘먹고 돈을 써야겠어 이거지만 사업은 내가 맘먹고 돈을 벌어야겠어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격이 싸고 진입장벽이 낮다고 무조건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잃어갈 게 아니라 조금 더 점검을 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패턴을 바꿔서요. 10년, 20년, 30년 만에 나 작가가 될 수 있어. 나 벚꽃 엔딩 같은 노래 하나 만들 수 있어 라고 자신하시는 분이 있으면 메나테크 안 하셔도 인쇄소득 버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0년 내에 내가 그럴 자신은 없을 것 같아. 네, 라고 하시면 메나테크 정말 괜찮아요. 메나테크 집중해 보시는 거 괜찮아요. 집중을 20년 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2년 아니면 4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70만 원을 저축할까? 83만 원을 저축할까? 한번 결정해 보세요. 보이시는 것처럼 좀 우측에 보니까요. 당사슬은 인류에서 계속적으로 감해지고 있대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아까 3%씩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지 봤더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린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에서 당사슬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더래요. 줄어드는 만큼 안테나 기능이 약화되니까 면역력이라는 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바이러스도 무서웠지만 앞으로 어떤 게 올지 모른대요. 백신 맞는 거 있잖아요. 3차, 4차 이러는데 50차까지 맞아야 돼. 이러면 어떠세요? 자, 백신 50차 맞으세요.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런다고 피해갈 게 아닌 거예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똑똑해지고요. 그렇죠? 우리 모기도 계속 똑똑해진다라고 하죠. 모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들어보셨죠? 당사슬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독점 아이템, 정말 이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고 제가 정말로 희열을 느꼈던 건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기 위해서 운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위에 보니까 예를 들어놨는데요.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개미를 통해서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개미 더듬이를 떼어본 적이 있어요. 개미 더듬이를 하나를 떼었더니 개미가 한 바퀴로 계속 도는 거예요. 개미 더듬이 아시죠? 하나를 뗐더니 한 바퀴로만 돌아요. 근데 두 개를 다 뗐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미는 주로 낮에 움직이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개미에 돌출된 그 더듬이가 모든 기능에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고요.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을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개미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를 알았어요. 정말 반성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말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개미가 되게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 메나텍을 정말 이해하게 돼서 이 당사슬을 아주 몸으로 이해하게 돼서 너무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엠브로토스에는요 8가지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제가
할머니라고 아까 키워드를 드렸는데요. 제가 어릴 때이지만 20대 초반에 시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셔가지고요. 치매 할머니를 모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곧 돌아가신다고 했던 할머니한테 미움을 떠나드렸어요. 미움 아시죠? 죽을 드실 수도 없으니까 쌀을 계속 끓여가지고 미움을 떠드렸는데 3, 4일 후면 돌아가신다고 관이랑 다 짜놨는데 4년을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 중에서 저 글루코즈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쌀이나 빵, 우리가 흔히 먹는 탄수화물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밥을 오래오래 씹으면 달달하죠. 그게 미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음을 먹으면 저 글루코즈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보니까 살아는 나셨어요. 그런데 기능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통해서도 이걸 알게 된 게요. 우리는 8가지, 이 안테나라고 하는 게요. 8가지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하나, 2가지만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대요. 생명 현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저 6가지 이상의 탄수화물 구슬이 있어야지만 똑똑하게 안테나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엠브로토스는요. 정말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 꼭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의 이론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더듬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도 더듬이가 있다. 이 더듬이를 오랫동안 보존할수록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하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지만요. 우리가 질병 상담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와서 아프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세요. 정말 아픈 결과물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모르죠. 속마음이 그렇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대생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우리 인체가 건강하려면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잘해야 된대요. 그 대화를 잘하는데 핵심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식품, 이와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 저는 이게 사업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께 더 좋아 그래요.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는 독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께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only one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통을 해 나가는 것이 메나테크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한 끼 식사 플랜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밥 먹는 것보다 심지어 싸요. 하루에 10,000원도 안 돼요.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캠페인처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건강하고 오래 살자, 웰다잉 하자. 그래서 한국당생물학회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아이템이에요. TV에도 이렇게나 많이 자꾸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아이템이 결국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12억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루를 선택을 할지 사장님들께 키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내가 2년 만에 PD를 달성을 할지 4년 만에 PD 달성할지, 우리는 목표가 없으면 사실은 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나 PD 되고 싶어. 이건 누구나의 꿈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되겠지, 이거는 그냥 허황된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 1년 만에 될 거야, 2년 만에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잖아요. 그럼 달성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요, 여기 물에 담긴 개구리가 만약에 뜨거운 끓는 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따뜻해지는 물에는 정말 편안하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러고 정말 천국을 가요. 네. 그래서 제 삶을 바꾼 4권의 책이거든요. 저도 참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조금 기술직이고 명함을 내보내면, 명함을 드리면 조금 자신감 있어 하는 그런 자영업자였지만 건강 앞에선 다 무너졌었어요. 제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아팠었을 때 제가 이 4권의 책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메나테크라는 이 아이템이 나에게 날개처럼 왔구나를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썸머리 해볼게요. 왜 메나테크인가? 첫 번째, 글리코 영양소는 다른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업을 어려워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막연하게 네트워크 그거 성공한 사람 없대. 사실은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옆집 언니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 그거 하다 큰일 난다.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뭔 줄도 모르고 너 다단계 하다 큰일 나. 네트워크 하다 큰일 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점검해 보시면 이 안에는 진짜가 숨어 있어요. 오늘 PD 목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의 목표도 너무 중요해요. 그쵸? 내가 PD 가서 2년 만에 4년 만에 PD 돼서 매달 죽을 때까지 400에서 500만 원 버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PD를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골드이디 2명을 배출하면 되거든요. 골드이디 2명을 배출하는 게 사실은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 둘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2명에게 선물을 준다면 누구한테 줄까? 매달 죽을 때까지 200만 원 벌 수 있는 인쇄소득을 누구를 만들어 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PD예요. 사람은 5가지의 욕구가 있대요. 이 욕구를 저는 메나테크로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나테크를 참 사랑하는데요. 옳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사장님들이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토요일 날, 그쵸? 어디 여행 가기도 좋고 사실 이 자리에 안 와도 그만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서 내 생각을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 이 옳은 선택을 하신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요. 사실 글리코 영양소 사람들한테 생소하지만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행복감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행복감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transform your life라고 하잖아요.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요. 제품 이제부터 개발해가지고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알리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정말 돌에 부딪히듯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압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보신다면 너무나 메나테크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람한테는 2마리의 개를 키운대요. 여기 보이시는 뭐예요? 하나는 선입견이래요. 네, 선입견.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본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런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알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메나테크라는 이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이 아이템 모래알 속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장님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최고의 성공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